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거래 증가가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을 견인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거래량의 24%에 불과해 아직까지 온전한 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북구 장위 19역 내에 위치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조합 측이 총회를 거쳐 교회에 500억 원이 넘는 보상금 요구까지 들어줬지만 약속했던 기간 내에 이전을 하지 않자 아예 재척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분양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77.7로 전월보다 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만물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생동감 넘치는 봄에 오히려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봄 탄다는 말, 기분이 좀 오락가락 센티해진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에는 세상이 왠지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서 좀 더 우울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한평생 남을 부러워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이 좋은 봄에 남을 부러워하다가 내 앞에 놓인 작은 즐거움들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의 투자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봄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638391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서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초여름에 가까운 아주 좀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죠.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또 임장활동도 꼼꼼하게 다녀보시고 또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의 궁금한 점 해결해 주실 TJ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요즘 마스크가 해제된 이후에 감기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이다 보니까 민간요법으로 목을 감싸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나면 좀 더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도 이런 처방을 받아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쉬운 부동산도 어려운 부동산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처방 정확하게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처방과 그리고 예방 여러분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가 전화 문자로 접수받고 있고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세미나를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면 갈아타기라든지 또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좀 한 발짝 그리고 반 발짝이라도 좀 빨리 움직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개발 구역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확정된 지역들도 아직까지는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공모 방식에서 수시 공모로 또 바뀐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공모를 한다가 아니라 요건만 맞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재개발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아마 모아타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면서 재개발 구역들은 훨씬 더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좀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 한 발 아니면 반발이라도 좀 앞서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또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서울 동작구 성대로 39길 13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2007년도에 매입해서 16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앞으로 전망과 만약에 갈아타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해서요.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동작구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네. 주소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울 동작구 성대로 39길 13요. 네. 여기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다세대 주택이신가요? 뭐 다가구 어떤 거 갖고 계시죠? 다가구요. 다가구요. 예. 네, 16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거주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요거 지금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면적을 보니까 예. 장승배기역 역세권 주변 지역의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네요. 예, 예. 지금 이게 대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예. 다가구 주택에 예. 평수가 몇 평이에요? 37평요. 대지가 37평 되는 다가구 주택. 지금 네. 실제 거주하고 또 임대도 놓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임대 수익도 있으신 거고. 예.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요. 임대 수익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시는데 이게 대한 미래 가치나 그리고 매도 시점 그리고 매도한다면 어디쯤 가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유하시면 돼요. 아, 예. 보유하는 이유가 뭐 예.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이 상도동 지역, 그러니까 상도동 지역이 예전에 우리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도동 지역이 그렇게 인기가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르막 경사도도 구릉지도 많은 지역이었고 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소방도로도 잘 안 갖춰져 있고 또 주차 문제도 있고 이래서 좀 많이 불편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드는 지역이 아마 상도동 지역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신속통합 재개발이나 또 모아타운이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집 바로 앞쪽에 상도초등학교 밑쪽으로 보면 상도 14구역이 또 신속통합 1차에서 재개발 추진 중이고 예.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15구역이 신속통합 2차에서 선정돼서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지금 보유하신 주택에서 건너편이 지금 또 상도동에 모아타운 또 추진 중이에요. 그만큼 우리 집 주변 지역 주변으로 우리 집 블럭 주변으로 다들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유하신 주택도 예. 다른 지역보다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보다 지하철 장승배기의 역세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도 가능할 것 같고 아, 역세권 개발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뭐 모아타운이나 아니면은 신속통합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민간 재개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유가 이 지역이 노후도도 한 8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 지역이 또 장점이 뭐냐면 상가 비율 그러니까 1층에 보통 상가가 있는 주택들 다가구 주택들 있잖아요. 예. 상가 비율이 20%가 채 안 돼요. 이 지역은. 여기는 주택가예요. 그래서 거의 주택가에서 상가 비율이 거의 없어요. 예. 장승배기역 도로가 위주 말고는 아예 상가 비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상가 비율이 낮다는 것 때문에라도 재개발의 속도도 빠를 것 같고 예. 그리고 접도율이나 이런 사업성을 봤을 때 아마 사업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주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재개발은 진행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일단 좀 보유했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임대 수익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임대 수익 목적으로도 수익형으로도 충분히 보유할 가치가 있어요. 또 아, 예. 내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개발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 예. 수익형 그러니까 수익이 되면서 수익형이 있으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파트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수익형과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택이 멸실되고 없어진다는 뜻은 네. 우리 주택이 희소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희소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수요들은 여기밖에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희소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니까 처음에 예. 질문하실 때 지도를 확대해서 보니까 예. 땅의 모양이나 크기가 좀 작은 게 단점이긴 한데 예. 용도나 모양이 너무 좋아요. 이쁘고. 아. 예. 주변지 직사각형으로 다닥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옆필지들하고 좀 시너지 효과만 발휘한다라고 하면 예. 토지의 가치도 충분히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그래서 면적이 작은 것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괜찮습니다. 보유하시면서 향후에 이제 시장 방향도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추이를 놓치지 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예, 그 투자금 한 8, 9억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성산 시형 아파트랑 당산 사가 현대 아파트 그 향후 전망 좀 매수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매수 목적 가지고 계신다고요. 성산시형과 매수하려고. 네, 매수. 당산 네. 사가에 있는 현대 네, 아파트. 네, 네. 여기 지금 뭐 임대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투자 목적으로. 예. 거주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 거주는 지금 힐스테이트 신촌에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산시형과 그리고 당산 사가에 있는 현대 아파트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예. 월드컵 경기장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 예.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구청 바로 뒤쪽에 있는 당산 현대 아파트. 재건축 하려는. 네, 재건축한 그럼 당산 현대 2차. 예. 요 두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건 당산 현대 그리고 성산시형 두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 두 예. 아파트 다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예. 그래서 재건축을 보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투자 수익률이 높은지 좀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둘 다 장점이 많은 아파트예요. 예. 근데 장점을 보면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북권, 그러니까 한강을 기점으로 강북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 예. 월계동에 있는 미미삼 아파트 있죠. 예. 미미삼 다음으로 대단지 아파트예요. 예. 재건축이 되게 되면 4,800세대 이상 되는 대규모 단지를 이루는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권에서는 특히 강북권뿐만 아니라 이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의 DMC나 상암동 주변 지역에 랜드마크 아파트나 아니면 가격을 끌고 가는 가격 주도 아파트가 될 거예요. 완성 시점에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아파트예요. 나중에 추후에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 미디어시티역이 또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 지역에 또 공원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도 뛰어날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거주와 미래 가치를 동시에 좀 욕심 부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당산 현대 아파트도 당산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116세대밖에 안 되는 소규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서 146세대, 그러니까 한 30세대 정도 증가하는 나홀로 아파트로 변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되는 거죠.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규모 정비 사업의 장점은 뭐냐면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산 현대 아파트는 우리 재건축을 치면 재건축에 막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안전진단, 뭐 기본 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당산 현대 같은 경우는 거의 막바지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 대림으로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 있어요. 건축 심의도 끝나고. 근데 주변에 바로 위쪽으로 보면 유원 제1아파트 1, 2차가 있잖아요. 유원 제1아파트도 대림이에요. 대림건설. 그러면 유원 제1, 2차와 당산 현대가 합하는 또
시너지 효과는 생길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정비보다는 좀 더 외관으로 보기에는 좀 더 넓어 보이는 단지로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커뮤니티도 좀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예. 속도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 대비 회수하는 게 빨라지는 게 당산 현대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이 극명하게 있죠. 예. 예. 근데 두 가지의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가지의 단점도 있어요. 예. 성산시형 아파트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지금 이게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요.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어요. 속도가 낮다는 거. 하지만 당산 현대아파트는 완성되고 나서 나홀로라는 단점. 나홀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입지가 뛰어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좀 정해져 있겠죠. 예. 그래서 나홀로라는 단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보통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예.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재건축이 완성과 그리고 완성 이후의 시너지 효과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서 재건축을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성산시형 아파트가 추후에 미래 가치적으로 완성 시점에는 훨씬 더 많은 가격 상승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따져봤을 때는 성산시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둘 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산시형과 당산현대. 특히 당산현대는 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하지만 대단지에 또 거주 환경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성산시형 쪽을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지금 용인에 보정동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네. 그 가족들이 다 이제 통학이랑 출근을 강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여기를 매매하고, 이제 좀 통학이랑 출근이 좀 힘드니까, 네. 옮기고 싶어요. 강북에 뭐 자양동이나 구이동 그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 여기를 매매하는 게 괜찮은 건지, 뭐 전세를 두고 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구축 아파트 신축 말고 구축 아파트를 사도 괜찮은지 강북 쪽에. 네, 그런저런 고민이 좀 있어요.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도 있고.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보정동의 타운하우스 지금 일단 매도를 할지 조금 더 보유를 할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질문은 자양이나 구이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구축 아파트도 괜찮나?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을까요? 한 4년 반 정도 됐어요. 4년 좀 넘게 가지고 계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주는 일단 확정이 되신 거죠? 서울 쪽으로 가기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정동 타운하우스 어떤 타운하우스예요? 네, 아리에트 캐슬이요. 아리에트 캐슬. 네. 지금 한 4, 5년 정도 거주하셨다고 하셨고. 네. 근데 지금 뭐 통학 문제나 뭐 이런 학교 문제 때문에 강북 쪽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이걸 매도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미래 가치가 높아서 좀 더 보유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자양동, 구이동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지역으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제가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투자 목적,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매도하셔야 돼요. 네.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자양동, 그러니까 자양동이나 구이동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구이동 이쪽 지역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매도하고 지금 이거 몇 평이에요? 한 46, 7평 돼요. 46평. 네. 타운하우스가 이제 평수가 대부분 다 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평형대로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아마 가더라도 30평대를 가더라도 가격대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내가 실제로 매도하고 보다도.
네. 그래서 이런 평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감수하고 감안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네. 근데 투자의 목적이면 간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아리에텔 캐슬이 네. 1억 오르면 네. 자양동은 2, 3억 오를 거예요. 네. 그건 뭐 시청자도 알고 계시겠죠. 그 이유는 용인과 서울이라는 입지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건 어떨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용인이 아무리 좋은 지역으로 변한다더라도 서울에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의 아파트보다 비쌀 수는 없는 겁니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양동, 구이동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타운하우스는 지금 거주하시는 게 알다시피 거주하면 너무 좋죠. 주변에 녹지 공간 잘 갖춰져 있고 또 대형 평수에 그리고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고층이 아니다 보니까 거주의 퀄리티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네. 타운하우스는 거주 만족도가 너무 높거든요. 네. 근데 타운하우스의 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왜 이쪽 지역에 짓느냐면 이런 녹지 공간과 녹지화, 대형화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네. 서울에다가 이걸 지을 수가 없잖아요. 땅값 대비했을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인 지역이나 숲세권 지역 그리고 이런 수도권 주변 지역에 교통은 그래도 편리한 지역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새 아파트에서 건물 가치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네. 아파트에 대한 토지 가치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근데 타운하우스 용인 같은 경우는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토지 가치는 그대로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나중 시점에 됐을 때 토지 가치와 토지 가치의 차이 때문에 건물 가치의 감가상각은 그대로인데 토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 아파트로 변하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네. 그래서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시는 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가시는 게 맞고 가신다라고 하면 아까 자양동, 구이동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구이동 지역에서는 아마 거주 만족도를 좀 충족하면서 네. 투자성을 갖추는 거주 만족도까지 내가 타운하우스의 거주 만족도까지 만족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구이동 지역에서는. 네네. 그래서 아마 자양동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양동 지역에서도 앞쪽에 뚝섬 유원 지역 주변 지역에 보면 트라펠리스라든지 그리고 이튼타워라든지 자양 현대라든지 이런 지하철 역세권의 한강변에 갖춰져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요 아파트들이 아마 지금 뭐 46평대 타운하우스 가격에서 큰 차이 없이 30평대를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30평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에 30평대를 한번 보고 좀 갈아타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보정동 타운하우스 좀 매도를 하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를 권유드렸고요. 30평대 아파트 자영동 구이동 지역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투자에 관련한 문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 조금씩 뭐 거래량들이 예전보다는 회복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저번 달 대비 그전 달 대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은 어느 시점 어떤 지역에 어떤 입지를 가진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어떤 지역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공부하고 미리 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 거래량이 늘어날 지역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은 입지가 뛰어난 자리 그리고 주변 개발이라든지 또 그리고 자체적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상들이 더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또 투자
지역이 발생할 것인가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에 대한 방법들, 어떻게 하면 그런 지역들을 선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시간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그중에서도 1억 원대 투자할 만한 유망 지역들 살펴볼 수 있는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 여부와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16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2주택자인데 네.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하고 지금 서울 쪽에 그 재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갭투자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신내하고 홍제역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먼저 연신내 쪽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네네. 2주택자라고 하셨는데 어디 지금 주택 보유하고 계시죠? 지금 인천 검단하고 경기도 부천 소사동 쪽에 있습니다. 검단과 소사동 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거주하고 계신 곳도 있으신가요? 검단은 거주하고 있고 처분 아. 예정인 게 검단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연신내와 그리고 홍제역 인근 보고 계시다고요. 연신내 어떤 부동산 보고 계신가요? 지금 불광동 391-2호 번지에 원룸으로 지금 그 1억 2천 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여기 하나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홍제역 인근은 지금 매물을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유진상가 쪽이 나을지 시포트 쪽이 나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지금 연신내 391에 25번지 원룸 소액투자, 네. 비교적 소액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살펴보고 계신 것 같고 홍제동 쪽도 보고 계시고 네, 네, 불광동 391-255요. 불광동 391-25 네네. 네. 자, 지금 투자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투자에 대한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의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천에 거주하시고 계시고 서울 쪽에 재개발 구역 같은 재개발 구역 지역을 좀 투자 네네.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홍제동하고 그 불광동하고 홍제역 주변 지역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광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물건까지 봤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고 싶고 홍제동은 홍제역 주변 지역을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두 가지 좀 비교해서 투자를 해도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바로 주변 지역이니까 지도를 좀 크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서대문과 은평구 지역입니다. 먼저 불광동 지역을 먼저 보면 연신내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이네. 영광초등학교 주변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것 같아요. 네네. 다세대 주택인데 지금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개발. 네네. 재개발 동의서 진구 동의서 진구 중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이 확정된 건 지역이에요? 아니죠, 아직은. 네,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재개발이 언젠가는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홍제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홍제역 주변 지역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의서를 진구 중이에요. 재개발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또 이것도 미래 가치를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둘 다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고 입지적으로 아파트가 완성된 시점에 미래 가치 입지적인 역량 그리고 완성 시점까지 완성 이후에 거주하면서 그에 대한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완전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래 가치 동의서 진구주의고 재개발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3080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또 민간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재개발 구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지역 중에 확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 방식이 수시 공모로 또 바뀌다 보니까 더 확정될 지역이 더 많아져요.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네. 확정된 지역도 투자할 수 있는데 왜 불안정한 지역을 먼저 선점해서 투자하는지 저는 그걸 한번 먼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보유한 현금이 너무 막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지금 뭐 불안정한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작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래 가치, 그러니까 동의서 진구하는 미래 가치만으로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확정된 지역의 가격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직 확정된 지역도 1억 원대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직까지. 특히 뭐 한강변 지역이라 한강변 주변 지역도 1억 원대로 확정 지역인데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요. 좀 한강변 아니지만 지하철 역세권, 초역세권, 지하철 주변 지역으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되는 지역 중에서도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 남아 있는데 또 불구하고 불안정한 투자하는 건 좀 맞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두 군데도 뭐 나쁘지 않는 지역이고 앞으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특히 홍제역 주변 지역은요. 네. 재개발이 좀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연신내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변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바뀌잖아요. 네. 그 GTX라는 여건이 바뀌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확률적으로. 근데 그건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불안정한 투자잖아요. 네. 언제 확정이 될지, 언제 진행이 될지를 내가 마냥 그 투자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투자한 수익을 언제 회수하는가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간 대비, 기간도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확정된 지역에서 정비구역이 확정이 됐어요. 그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건축 심의가 나서 건축 심의가 나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가격이 오른 기간 대비했을 때 내가 이걸 확정해서 불안정한 투자하고 기다리는 시간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정적인 확정된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겨보다는 서울 시내에서도 1억 원대로 충분히 확정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지역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좀 그런 지역들을 잘 모르겠으면 1대1 대면 상담 신청을 좀 하셔서 어떤 지역, 이런 1억 원대 확정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지역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신청하셔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그 혹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택자인데 하나 처분하고 투자 계획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실거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걸 실거주?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건지 어느 지역을 투자하더라도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네. 없고 뭐 2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없었고 뭐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네. 내가 한 주택을 매도하고 한 주택을 1주택을 보유했을 때 거주 요건이 갖춰지면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지금 뭐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서 거주해야 된다. 이거는 당장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고 계신 지역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 개발이 좀 확정된 지역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이번 주 세미나 주제 1억 원대를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이니까요. 꼭 한번 세미나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송포구 삼전로 10길 35 입대예요. 삼전로 삼전로 10길 네. 35 그 근처에 빌라가 있는데 그 매입해도 되는 게 미래 전망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 1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게 되면은 아들 앞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 앞으로 이제 세금 문제에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삼전동 10길 35 인근의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예. 지금 1주택자셔서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본인 명의로 하는 게 그래도 나은지 예. 네,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의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전동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투자해도 되는지, 그리고 미래가치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매수하면서 세금 때문에 현재 1주택자인데 자녀분 명의로 자녀분한테 이걸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본인이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결론부터 이제 삼전동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삼전동 지역은 이런 것 같아요. 삼전동 지역에 투자하는 빌라들, 그러니까 빌라 투자, 삼전동이라 하지 말고 빌라 투자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빌라 투자는 항상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가 갭 투자. 우리 흔히들 최근에 많이 했던 투자가 갭 투자잖아요.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밀고 올리는 이런 전세가가 상승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해라 해서 갭 투자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개발을 하는 그 지역이 아니면 그 집이 그 주변 지역이 어떻게든 개발이 돼서 주변이 황골탈퇴, 그러니까 세상 바뀌는 거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주변 환경이 바뀌고 내 집이 바뀌어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발이 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삼전동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식인 개발이 되는 지역인가요? 개발이 되는 지역은 아직 안 되고 있죠. 개발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아쉽게. 예. 뭐 언젠가는 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 삼전동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송파구 지역은요, 구역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변 라인은 아파트 단지로 잘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헬리오시티라든지 아래쪽에 방위역, 오금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도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균형발전상 잠실 본동, 삼전동, 석천동, 방이동 이 지역으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딱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균형발전에 맞춰서 균형 맞게 도시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송파구를 지금 당장 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건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인 갭 투자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업무타운을 끼고 있거나 두 번째는 뭐 대학가라든지 수요층이 많은 학생들 수요층,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같이 소형 주택은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수요층이 대학가 근처라든지는 수요층이 많거나, 세 번째 비슷한 유형의 주택이 부족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주택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이 삼전동 지역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갖춰져 있어요. 주변 지역으로 경쟁하는 물건이 너무 많죠. 경쟁하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주변 지역의 집들을 대비했을 때 임대가를 맞추는데 가격이 경쟁하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임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갭 투자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나마 삼전동 지역이나 송파 지역의 가격이 어느 정도 버티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이 잠실역 주변 지역이나 삼성역 주변 지역 있죠? 요 지역에 업무 지구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이. 그래서 가격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삼전동 지역을 투자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조금은 방향성이 맞지 않나,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까 다세대 주택의 투자 요건이 두 번째 개발이 있잖아요. 예. 개발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개발하는 지역들이. 예, 예.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때 개발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갭 투자의 효과보다는 개발의 효과가 클 거면 다세대 주택을 개발 효과가 큰 지역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지금 뭐 당장 또 모르시겠으면 오늘 세미나 주제 자체가 저희들 뭐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 다시 한번 1:1 상담 신청하시면 좀 재개발 구역의 개발의 가능성 그리고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신청하셔서 좀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삼전동 지역은 개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또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전 지금 현재 일산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데 네. 올해 이제 전세 만기가 되어서 서울에 8, 9억 정도 24평 아파트 구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암동이랑 신길 구축 아파트 보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 추천이나 또 매도 타이밍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8, 9억으로 24평 매수 계획 갖고 계시고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네. 네, 상암 지역과 신길 쪽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혹시나 다른 지역 또 조금 더 그래도 투자가 아주 이 목적이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와 네. 함께 자세한 매수 타이밍과 매수 계획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산에 지금 전세 거주 중이세요? 네. 만기가 언제예요?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여서 9월쯤 만기거든요. 9월이 만기시고 네. 미리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네네. 서울 지역에서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선에서 24평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은지 지금 보신 지역은 신길동이랑 상암동 월드컵 뭐 파크 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단지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좀 가는 게 좋은지 두 아파트는 가도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무주택자들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전세를 한 번 더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맞은데 네. 결국은 매수하고 내가 거주도 만족해야 되고 투자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주와 투자는 동시에 될 수 없이 이렇게 분리하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 이유는 거주는 말 그대로 거주 만족도예요. 거주 만족도. 그러면 거주 만족도는 새 아파트면 좋을 거고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좋고 편의성 있으면 좋고 학교 있으면 좋고 이렇게 내가 생활하기 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투자는 입지예요. 입지. 입지 플러스 뭐 예를 들면 개발.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이 된다는 것은 낡고 노후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거주하기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입지가 높은 자리들은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대들이 일단은 높아요. 입지가 탄탄한 지역들은.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거주를 하는데 내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을 좀 낮추다 보면 그런 좋은 입지를 또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와 투자는 분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 9억 정도 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지도 보면서 크게 서울 지도를 크게 보면서 보면 보신 지역이 상암동 지역. 그리고 우리 위쪽에 보면 신풍역 주변 지역에 있는
신길동 지역을 보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 8, 9억대 되는 지역 중에 입지가 좀 괜찮은 지역에 8, 9억대 되는 지역들을 이제 선별해서 지도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네. 상도역 주변 지역 있죠. 상도역, 동작구 네네, 상도역. 상도역이요. 동작구 상도역 주변 지역에도 24평이 한 8억대에서 9억대 정도 해요. 상도역 주변 지역에. 그리고 네. 아파트 자체도 조금은 노후도가 있지만 리모델링 아파트로 추진하는 단지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한 8, 9억대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7호선 라인에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고 뭐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노량진 유턴이 또 완성되면 시너지 네. 효과를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다가 리모델링이라는 또 하나의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지역도 한 8, 9억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서울 지역의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왕십리역 있죠. 네. 왕십리역 옆에 보면 행당역이 있을 거예요. 5호선. 네. 지하철 앞에 가면 행당 대림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3,000세대, 4,000세대 되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인데 네네. 이런 지역들도 8, 9억대로 접근이 가능해요.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고 왕십리 역세권 개발을 하는 왕십리 지역 주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 네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우리 지금 네. 신길동으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신길동 지역에 보면 보라매 공원 옆에 보면 신대방 우선 같은 경우는 네.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완성되면 지하철 역세권으로 바뀌어요. 바로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네. 거기가 지금 재건축을 또 추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1,000세대가 넘는. 추진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요 아파트도 한 9억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입지가 좋고 아니면 투자성,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투자성이 좀 높은 이런 아파트들도 아직 주변 지역에 많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암동이나 이쪽 지역보다는 왕십리라든지 상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조금 더 입지적으로 뛰어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들을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 싶고, 네네. 아까 시청자분 중에 뭐 재건축에 대한 질문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네. 아까 상암동 옆에 보면 성산시형 아파트 제가 첫 번째 한번 네네네네.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방송 중에 성산시형 아파트가 이 평수는 좀 작거든요. 네. 아마 20평짜리가 20평이 9억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뭐 20평에 9억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지는 한번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임장 활동 해보는데 가격대는 9억인데 성산시형 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예요. 네네. 그러면 완성 시점에는 아마 이 강북 쪽 서부권 지역에서는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니까 좀 네. 힘들게 거주하더라도 추후의 미래 가치는 아주 높을 거다. 지금 무주택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높은 아파트, 좀 입지 좋은 걸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아파트를 좀 설명드렸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임장 활동을 좀 다녀보시고 네네. 내가 거주와 내가 직장 거리 이런 여러 가지 좀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에는 다시 한번 네. 좀 전화 주셔서 또 상담 한번 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몇 군데 지역을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는데요. 성산시형이라든가 상도 그리고 행당, 신길 인근 쪽을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1대1 세미나가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서울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서도 1억 원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다 발품을 팔고 다 찾아다르기 힘들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 확정된 지역이 1억 원라고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재개발 지역들이 예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으로 변형된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구역들이 완성되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격들이 낮은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